안녕하세요, 백관장입니다. 혹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중량이 잘 늘지 않아서 고민인가요? 자,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중량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초보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운동을 아무리 빡세게 해도 중량이 잘 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팁 3가지를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다면요, 정체기 없이 꾸준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정체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힘이 강해지려면요, 최대한 많은 근육을 강한 힘으로 조화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즉, 빅머슬 세븐 같은 운동 있죠? 그런 운동처럼 관절이 2개 이상 움직이는 운동으로 고중량 저반복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고중량 저반복 운동법은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피로를 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운동 방식을 지속을 하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지치게 되겠죠. 뇌가 지친다는 뜻이에요. 이때 힘이 늘지 않거나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주일 정도 운동 강도를 낮춰서 중추신경계를 쉬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디로딩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내 중추신경계가 피로한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중추신경계가 지쳤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크게 2가지 증상인데요. 첫 번째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방법도 힘이 약해지는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 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먼저 힘이 약해지는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악력 테스트예요. 악력계를 이용해서 내 악력을 운동하는 날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내 악력이 평균 몇 정도 나오는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평균 50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40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즉, 중추신경계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악력계를 사야 하겠죠. 그리고 매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악력 테스트하는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점점 악력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하는 악력 테스트 데이터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워밍업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100kg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kg를 바로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워밍업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kg, 80kg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워밍업 무게부터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죠? 바로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중추신경계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피로감이 느껴져도 계속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자기가 어느 정도 무게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탭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테스트는 탭 테스트 어플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화면을 10초 정도 두드리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막 두드려요. 근데 이걸 테스트하면은 아까 악력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10초 동안 내가 몇 번 정도 두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평균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평균 60번 정도 두드렸다 칠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0번밖에 못 두드려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속도가 느려진 거죠. 이것도 중추신경계가 피로하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요, 어플을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비싸진 않아요. 이 3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모두 해보시고 가장 편한 걸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밍업 테스트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중추신경계의 피로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일주일만 내가 원래 하던 중량의 70%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중량을 줄였다고 절대 반복수를 올리시면 안 돼요. 중량 줄이라고 하면 꼭 반복수는 올려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디로딩의 목적 자체가 휴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수를 올리는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테스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하시면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원래 하던 중량의 70% 정도로 줄이는 디로딩 주를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들 디로딩 하면 중량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디로딩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운동을 안 하면은 내 힘이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반대예요. 오히려 운동이 훨씬 잘 되는 경험을 하실 거고 중량도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운동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